안녕하세요. 6월 24일 오늘 미국 증시가 모처럼 정말 활짝 웃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죠.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오늘 시장을 움직인 그 진짜 힘은 뭐였는지,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같이 좀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있잖아요. 그게 일단 좀 봉합되는 국면으로 갔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커졌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두 개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요인부터 좀 보면요. 그 미국 이란 충돌 우려가 정말 극에 달했었잖아요. 근데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확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일단 최악은 피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인식이 좀 빠르게 퍼진 거죠. 이게 투자 심리를 꽤 끌어올렸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불을 지폈습니다. 아, 그 연준 위원들 발언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연준 내에서도 좀 매파적,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에 가까웠던 분들 있잖아요. 보우먼 이사나 월러 이사 같은 이런 분들 발언 톤이 약간 누그러진 거 아니냐 이런 신호가 좀 포착됐어요. 오, 매파적인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꽤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러면 7월 인하도 진짜 가능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무게추가 그쪽으로 좀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지정학적 안도감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 뭐 시장이 환호할 만했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는데 특히 테슬라, TSLA가 무려 8% 넘게 급등했어요. 네, 8.33% 올랐죠. 네, 그 오스틴에서 공개했다는 AI 기반 로보택시. 이게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술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으니까 같이 올라탄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로보택시 공개가 분명히 강력한 촉매제, 그러니까 기폭제가 된 건 맞아요.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 이런 기대감을 확 자극했으니까요. 그렇죠. 기대감이 크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날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도 절대 무시 못하죠. 예를 들면 그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AI KK ETF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 서클 인터넷, CRCL 같은 것도 10%나 뛰었어요. 와, 10%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테슬라 개별 이슈를 넘어서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확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죠. 그렇군요. 기술주 쪽은 이렇게 훈풍이 불었는데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었어요. 에너지 섹터. 맞아요. 거긴 완전 반대였죠. 네, 헬리버튼이나 머피 오일 이런 기업들 주가가 5% 6%씩 크게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그건 뭐 유가 변동성 때문에 영향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미국 기준 유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정말 뭐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아, 롤러코스터요? 네, 장중에 한때 배럴당 78달러까지 확 치솟았다가 또 이런 이스라엘 휴전 기대감 나오니까 순식간에 65달러 선까지 뚝 떨어졌어요. 와, 변동성이 엄청났네요. 그렇죠.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에너지 기업들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하, 유가 급등락이 에너지 주가를 그렇게 흔들었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가 채권 금리나 달러 가치에는 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채권 시장에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가 모두 약간 하락했어요. 아, 금리가 떨어졌군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지정학적 긴장 완화,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 매력이 약간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네네. 달러 역시 주요 통화 대비해서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금값도 이제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좀 빠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뭐 지지선은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게 채권이나 외환시장에도 나타났네요. 네, 그렇죠. 글로벌 증시도 대체로 좀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뭐 불안 요소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라던가 국채 부담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잠재적인 리스크고요.
또 중동 상황은 뭐 언제든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뇌관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불안하죠. 네, 그래서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요동칠 가능성, 이것도 항상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불안이 좀 가라앉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두 개의 날개를 달고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유가 변동성에 발목 잡힌 에너지주는 좀 부진했고요. 채권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역시 이런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였고요. 네, 오늘 보신 것처럼요. 이 지정학적 사건 하나,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같은 서로 다른 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연결고리. 네. 이런 큰 그림을 읽는 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나 또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침 곧 현지 시간으로 24일, 25일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란 이스라엘 휴전이 계속 잘 지켜질지도 지켜봐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변수죠. 앞으로 시장은 연준의 금리 관련 메시지하고 이 지정학적 뉴스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